우리가 모르는 진실을 누군가의 용기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급기야 윤석열의 파면을 이끌어내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공익제보자 덕분이죠. 강혜경 국장,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명의사장이었지만 이 두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과 진실 폭로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그 공익제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것도 매우 많지만 오히려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만큼이나 비난을 받고 왜 당신은 그렇게 혼자 나서서 배신을 했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래한국연구소 명의대표였던 김태열 소장을 모시고 요즘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 그리고 보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뉴스는 우리가 많이 접했지만 실제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픽스가 누구보다 먼저 어떤 다른 언론보다 앞장서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제가 김태열 소장과 함께 나누는 얘기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열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공익제보를 한 게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한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제가 작년 9월 5일 날 이제 이게 첫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공익 제보를 해야 되겠다고 사실 마음먹은 거는 10월 말 거의 제가 10월 25일 날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예. 그날부터 제가 이거는 처음에 보도되고 난 거의 한 2달 정도까지는 제가 일절 말을 하지 않고 명태균과 김영선이 이걸 좀 스스로 빨리 해결을 하기를 바랬는데 자기네들이 명태균이 11월 15일 날 구속되기 전까지 모든 걸 자꾸 언론에 거짓말로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협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이 되고 모든 언론이 이제 취재에 열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사건이 더 커졌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압수수색을 하기 전까지는 일철 제가 응대를 안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을 딱 당하고 난 그날부터 이거는 내가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주위 사람들을 보호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날부터 제가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즉 여태까지 제가 했던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주위에 관계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거짓으로 다 이야기했지만은 지금부터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가 했기 때문에 공익제보가 지정이 민주당에 된 거는 12월 달 정도. 네, 이제 공익제보자로 이제 신고가 이제 된 것은 12월이고. 예. 자,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공익제보자로 또 지정을 한 거는 또 시기는 좀 다른 거. 좀 다르고. 예. 예. 자, 어찌됐든 이제 사건이 보도됐던 게 이제 뉴스토마토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시점으로 보면 한 8개월 정도 됐고. 8, 9개월. 또 예. 공익제보자로 스스로 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걸로 보면 한 7개월 정도 됐고. 주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공익제보 잘했다는 사람과 또는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나서서 사건을 이렇게 키웠느냐 이렇게 비율로 따져보면 어떤가요? 9대1 정도? 9대1. 예. 잘했다는 쪽이 한 9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 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9대1의 그 1도 자기네들이 평소에 나를 알고 있던 사람조차도 네. 내가 이걸 여태까지 그런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로 지내면서도 이런 사정이 있다라고 내가 말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김수장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평소에 알던 사람도 어떤 시선을 피하고 하지만은 제가 그분이 시선 피하는데 제가 뭐 일부러 뭐 일일이 해명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젠가는 다 어떤 내가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사건과 달리 공익제보를 하셨는데 주위에서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거나 또는 저 사람이 뭔가 정치적 목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나섰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공익제보자로서 굉장히 그 귀한 일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자기네들도 명태균과 김영선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사무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기들도 뭐 간접적으로 어떤 뭐 소문에 의해서 사실 말은 들었지만은 그게 과연 사실일까
의문을 가졌었는데 네. 이제 이게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니까 김 소장한테 뭐 오해했던 부분도 자기가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편하게 빨리 좀 모든 게 있는 그대로 빨리 밝혀지고 평온하게 좀 마음 두스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격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맹태균 씨나 이제 부인인 이성은 씨가 끊임없이 지금 김태열 소장에 대해서 뭐 수표 한 장 더 받아가지고 따로 개인적으로 썼다. 그리고 횡령 사기범인데 왜 언론에서는 김태열 강희경 얘기만 듣느냐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김태열 소장이 살아왔던 과거 전력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명태균 씨가 밖에 나와가지고 또 구치소에 있을 때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어떤 SNS 그렇게 계속 공격하는 걸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그 어떤 진실을 물타기 하기 위한 어떤 진실 공방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철 저희 또 변호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무대응을 해라. 여기에서 하나하나에 그게 어떤 대응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이 사건의 어떤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어떤 진실 어떤 사소한 거에 어떤 공방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일절 무대응을 하고 있었고 수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표 문제도 엄연하게 이제 하도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변호인들하고 이제 상의해가지고 그 수표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그저께 수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표를 뭐 창원에 다른 후보들한테 받은 걸 가지고 대구에 박지기 씨한테 받은 수표로 통과를 시켰다라고 또 그렇게 또 SNS에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예. 자기가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자기 어떤 생각이니까. 그런데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강 국장과 저한테 인신공격을 하면서 하는 게 자기 어떤 재판에 무슨 득이 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김태열 소장을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혹시 명태균 씨나 이성은 씨가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또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김태열 소장의 동향을 좀 이렇게 파악한다거나 뭔가 협의를 좀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다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CCTV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공익제보자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을 100% 신뢰하지만 명태균은 전혀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순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이익을 과정에서 보기 위해서 하는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소한 걸 가지고 자꾸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강경 국장과 내가 했던 말 그 사건의 모든 어떤 진실 그거를 거짓으로 몰고 가기 위한 어떤 프레임 근데 재판 과정에는 그게 다 정보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인정이 되지도 않는데 바깥에 나와서 저렇게 언론에서 그래서 심지어 이성은 씨는 저한테 이제 따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저 범죄 사실 다 드러났는데 왜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 그게 객관적으로 맞다 안 맞다 판단을 잘 못하겠던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대등한 위치에서 양쪽의 주장을 기계적 균형으로 이렇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향을 비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꼭 굳이 이 스픽스가 아니고 다른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채널에서 예. 어떤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까지 강경 국장이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해피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한 SNS에 한 6-7가지를 거짓으로 자꾸 어떤 공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지금은 오히려 모든 거는 재판 과정에서 자료와 모든 걸 내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공격하는 게 본인이 보석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재판부에 무슨 자기한테 이익이 될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초등학교 동기들 모임에 가셨죠? 예, 예, 갔습니다. 대구에서 모임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고향이 경남 거창이시죠? 예. 그런 경남 거창 가조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동기 몇 명 모이셨죠? 한 52명, 52명 정도. 하여튼 10명 이상이 모였는데 뭐 거기 가면 이제 김태열 소장 서로 어릴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분들은 사실 내가 왜냐하면은 제가 자주 또 저희 지역에 지금 창원 지역이라든지 부산 근교에 있는 지역 친구들은 이때까지 제가 한 7, 8년 동안 계속 만났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내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라더라고. 야, 태준이가 어떻게 그래 있으면서도 어떻게 말 한마디 없었냐. 네가 그렇게 지낸 줄 몰랐다.
자기들도 참, 야, 그래서 내가 일절 이때까지 어떤 그렇게 지내왔던 부분을 말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또 저하고 어떤 김영선 의원하고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이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내가 기다렸을 뿐이지 일일이 뭐 주위의 친구들한테나 주위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내가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1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고 뭐 자주 만나면서도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겪고 지내왔다는 걸 내가 스스로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도 참 주위에서 많은 어떤 놀라움을 표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놀라면서도 뭐 좀 격려나 위로를 합니까? 아니면 걱정을 더 많이 합니까? 뭐 놀란 것은 이제 사실이고. 예. 그래서 빨리 모든 거 틀고 잘 됐으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지금 재판 중이니까 재판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또 제가 증인으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자로서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진술하고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거고 잘 될 거다. 친구들은 다 격려를 좀 해주시던가요? 예. 누가 욕한 사람은 없고요. 욕한 사람 없죠. 없고 이제 격려를 해주고.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그 친구분들은 보면 결국 김영선 의원도 전 의원도 거창이고 가까운 또 친척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아니까. 예. 그래서 야 어떻게 테레미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깜짝 놀라는 친구들도 지금 있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알려져 있습니까? 이제 친척 관계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의 관계인데도 김영선 의원은 여전히 김철선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뭐 김영선 의원이 나와가지고 어제 그저께도 이제 공판 중앙지검에 출두할 때도 저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언급을 안 하고 이제 강경인 국장에 대해서만 국장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영선 의원과 그러면은 맹태균 대표는 서로 지금 김철 소장님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좀 다르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마 자기 김영선 의원도 이제 이 자료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때에 어떤 맹태균한테 어떤 가스라이팅 당한 부분도 자기가 인정을 한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김철 소장한테 좀 이 사건을 접하고 어떤 여러 관계자들의 어떤 그 수사 기록을 자기가 보고 하니까 김철 소장한테 좀 오해를 한 부분도 자기가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김영선 전 의원은 언급을 하지 않는데 지금 뭐 맹태균 씨가 지금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언론에 노출된 모습 보셨죠? 예, 봤습니다. 야, 세상을 뭐 쥐락펴락하는 사람처럼 언론사 질문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 어떻게 지금 출두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조사받으러 가는 사람이 왜 저랬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요. 제가 그저께 조사받으러 가면서 언론을 접하고 하고 나선 이후에 저도 잘 알고 명태균 씨도 잘 아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그 태균이가 감방에 뭐 자기 말 맞더나 뭐 150일 정도 있다 나왔다는데 그 안에서 완전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그리고 왕노릇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왕노릇도 했고 어떤 말하는 거라든지 모든 걸 이거 봤을 때 어떤 그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좀 약간 이제 멘탈 붕괴가 왔다. 좀 뭐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미쳐버렸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완전 거죠. 뭐 쉬운 말로 과대망상증. 완전 뭐 과대망상 때문에 약간 좀 정신이 좀 불안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맹태균 대표와 직접 통화를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해봤을 때 맹태균이 예전의 맹태균과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건가요? 이제 직접 통화는 해보진 않은 것 같고 평소에 알고 있었던 어떤 맹태균과 그저께 중앙지검에 가면서 했던 말 여러 가지 어떤 행동 그런 거 보고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김철 소장이 느끼시기에는 어때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어딘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뭔가 좀 관심받고 싶어 하는 부분. 관종이다. 관종. 예. 그런 어떤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이제 소외받고 있다. 예.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굳이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 검찰에 출두하거나 했을 때 되도록이면은 언론들이 좀 안 왔으면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 출두하거든요. 예. 출두하는데 명태균 씨는 되도록이면은
많은 언론이 자기한테 어떤 카메라를 비추고 어떤 자기가 어떤 준비한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전에 알고 있던 명태균 대표와 이번에 검찰 출두하면서 언론에 지금 노출되고 있고 제가 아는 분한테도 뭐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제 얘기도 제가 듣고 하는데 그래요? 명태균이 그러면 감옥에 가기 전과 감옥에 가서 지금 현재는 이제 보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두 모습을 놓고 보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냐고요? 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다. 바뀌었다는 것은 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시킨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그런 의미죠. 명태균이 하는 말 중에 19번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이름 들으면 당연히 아실 분인데 10개 중에 9개가 거짓말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서울 오면 저한테 연락을 한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저한테 전화했던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의 어떤 그런 전 대표님한테 누군가 통화를 했던 그 사람처럼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태균이 그 중앙지검에서 출두하면서 하는 모습 보고 소름이 돋았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소름 돋았다고.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그렇게 어떤 명청스럽게 예. 그런 말을 하는 모습 보고 예. 그 진짜 하여튼 상상 초월의 행동을 하는 그렇죠. 좀 기이하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참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검찰에 최근에 출두하면서 보인 모습을 가지고는 아마 기자가 이제 뒤따라가면서 미쳤구나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하던 것이 육성으로 카메라에 담겨 있는 것까지 봤는데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뭐 그 자리에서 이제 저도 이야기하고 우리 스픽스도 이야기하고 노영민 변호사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뭐 다른 방송에서 나와서 짤방으로 실제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던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은 없고 어찌됐든 명태균은 명태균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자 명태균의 그런 행동과 관계없이 지금 김태열 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를 지금 이제 다 받았습니까?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검찰에서 12번 받고 12번 받았고 그래서 어제 지난 29일 날 그저께 아마 국민의힘 2차 경선이 29일 날 오후 2시인가 3시에 발표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전에 대구 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로 홍준표 관련해 가지고 참고인 조사로 연휴 끝나고 5월 8일 날 조사 출두가 왔습니다. 예, 그럼 홍준표 이제 수사도 본격화하는 느낌입니까? 아니면은 일단 뭐 그분은 정계 은퇴해버렸단 말이죠. 정계 뭐 은퇴했더라도 어떤 은퇴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아마 그 고발한 사람들이 아마 지난주에 고발인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예, 예. 또 언론에 고발인 조사를 했다라고 나왔으니까 아마 고발인 조사를 하면서 어떤 저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를 참고인 조사로 출두 요청을 하지 않았겠나. 이제 그것도 5월 8일인데 그것도 이제 뭐 하루 할지 뭐 언제 며칠 할지 그거는 상황을 봐야 알고. 어쨌든 이제 장기간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제 경찰 검찰 이제 조사를 받고 이러면 혹시 이제 후원자들이 있어서 뭐 자비든 뭐 식비든 이런 게 지원을 해주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평소에 알던 사람도 내가 이 어떤 재판 중이고 재판도 제가 공판 준비기일이 3번 있었고 제가 그 피고인으로서 출두하고 정인으로서 3번 지금 출두했기 때문에 평소에 저랑 인간적으로 관계가 잘 하던 사람들도 아직까지 이제 서로 연락이 좀 뜸하다 그런 걸 보니까 자기들도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나를 만난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는가. 그래서 빨리 이게 모든 게 종결이 나고 했을 때에 정상적으로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지금 교통비도 들 거고 뭐 식비도 들 거고.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작년 8월 달까지 노동 일을 했어요. 예. 노동 일을 하다가 9월 5월 날 이 기사 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의 어떤 초기 기사가 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군데서 제가 취업을 하기로 했다가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조금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걸 좀 보류를 시키더라고. 저한테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명태균 이 사건에 또 한 부분에 어떤 그걸 제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이 사건이 다 종결되고 나거든 근무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작년 8월달까지는 노동일을 하고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고 어떤 육체적으로고 또 주변의 어떤 시선 이런 게 빨리 처음에는 시선이 곱게 뭐 안 좋았어. 그런데 이제 이 모든 하나하나의 어떤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뭐 격려도 해주고 빨리 종결돼가지고 같이 뭐 근무하자. 그렇게 이제 격려만 해주는 입장이지 직접적으로 어떤 뭐 도움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빚을 내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실제 어렵죠. 수입이 아예 없는 거죠? 그 지금 없죠. 없는 거고. 8, 9개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서픽스에서 한번 출연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십시일반으로 조금 도움 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예. 그분들도 그것도 이제 뭐 우선 급한 것부터 정리하다 보니까 예. 그러고 제가 연금이 이제 이때까지 국민연금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일단 제가 일시불로 다 만 65세 넘으면 이제 매월 얼마씩이라도 탈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내 상황이 급하니까 국민연금 해약하고 또 우선 또 급한 대로 뭐 일상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 지불할 거 지불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서울에 홍준표 조사 촉구 기자회견 할 때 예. 내가 상황이 지금 사실 좀 이렇다. 내가 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잠깐만, 홍준표 수사 촉구 기자회견 할 때 예. 참석해야 하는데 예. 결국 교통비가 없어서 올라갈 수가 없었군요. 예, 그렇죠. 그때 그런 이야기하니까 국회에서 했습니다. 예, 국회에서 했습니다. 예. 제가 그날이 자, 그런데 그때 며칠은 그러면 한 2주, 주체는 2주 누가 됐습니다. 했습니까, 그때요? 그 주체는 아마 민주당에서 주체를 민주당에서 주체를 주최하고 했고, 예. 홍준표 이제 수사 촉구하고 촉구 기자회견 할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당원 명부 개인 정보까지 다 가지고 유출했을 때 그 시점 이야기입니다. 예, 그 기자회견 할 때. 예, 기자회견 할 때 교통비 없어서 서울에 올라올 수가 없었다. 예. 그래서 야, 주위에 그러면은 민주당에 표를 좀 끊어서 보내달라고 하든지. 이제 그런 걸 그분들한테 제가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예. 또 말하기는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제 아는 분이 내가 큰 돈은 못 줘도 도움은 못 줘도 차비는 좀 차비는 드릴 그런 테니까. 걸 드릴 테니까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 오고 지금 상황은 사실 뭐 일일이 말은 안 해도 힘들죠. 힘들다. 아니 그분은 그래 얼마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때? 표를 오가는 표를 끊어줬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예. 제 동창회 갔을 때 예. 동창회에서 이제 나를 아는 이제 친구들이 사실 예. 아니까 따로 조금 조금씩 도움을 주셨다. 준 친구들이 한 4분 친구 한 4명 정도가 또 서울에서 온 사람도 있고 예. 부산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야 좀 미안하다 내가 뭐 크게 도움 못 줘도 우선 이렇게라도 내가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지낸 걸 몰랐다. 그 김영선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투일이 네가 어떻게 한 거는 제가 김영선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는 다 알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투일이 나한테 그렇게 모든 게 차단되고 했다는 걸 사실 몰랐다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며칠이나 뭐 조금씩 도움을 주셨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김태일 소장님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이제 한번 해보자고 한 것도 공익제보자의 위치에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내용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했는데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교통비도 없어서 서울에 오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저희들이 뭐 출연료를 지급하더라도 그것도 뭐 극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동의를 하시면 계좌 공개를 하고 시민들한테 좀 지원을 받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좀 김태일 소장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게 오늘 이제 그 소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이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변호사들은 다 무료 변론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니 그분들은 교통비도 당원도 쓰고 뭐 언론사 접촉도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료 변론 해주시는 변호사들은 누구십니까? 김규현 변호사, 정구성 변호사, 예. 그리고 문건일 변호사, 예. 그리고 제가 갑자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분이 더 있습니다. 두 분이 더 있습니다. 그 각기 이제 소속 법인은 좀 다르시죠? 네, 각각 다른데 그분들도 사실 저를 위해서 이제 어떤 재판에 참여하거나 하실 때도 저한테 일절 오히려 점심시간에 식사비까지도 자기들이 다
나를 식사를 점심 사주면서 차까지 하고 또 어떤 뭐 따로 변호사님 말씀 이런 공개하기 못하지만은 가면서 저한테 봉투를 안 주면서 소장 미안하다고 제가 큰 도움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교통비를 교통비 주는데 그거 보고 진짜 참 이런 변호사님들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어떤 강경국장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료 변호를 해주면서도 서울에 그 밤 늦은 시 뭐 12시까지도 조사하고 했던 그 당시에도 올라가면서 따로 담은 얼마씩이라도 봉투를 주면서 참 자기네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런 걸 제공할 때 근데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앞으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떠나가지고 이분들한테 내가 뭔가 보답하기보다는 더 당당하게 더 떳떳하게 있는 그대로 어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이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데 대해서 어떤 대가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더 용기가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소장님은 그런 이제 생계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하실 용기는 좀 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 정도 이제 왔으면 솔직히 내가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물론 내가 이제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은데 어떤 또 이 방송을 듣거나 또 어떤 이 방송을 뭐 다른 데서 어떤 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좀 두려움도 있고 그 솔직하게 도움은 절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모든 게 이제 종결하고 있는 그대로 다 밝혀졌을 때 과연 나한테 남는 건 뭘까? 네. 그래서 누가 아는 사람이 나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번 찾아와가지고 소장님 저도 자기가 뭐 큰 오랜 인생은 안 살았지만 자기가 경험을 봤을 때 어떤 큰 사건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공허감 그거를 오히려 잘 극복하세요. 지금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잘 극복하고 계시는데 이 사건이 모든 게 종결되고 세상에 다 드러나고 났을 때에 어떤 그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걸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하시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사건이 모든 게 진실이 다 밝혀지고 있는 그대로 했을 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한테 남는 거는 뭘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거는 이제 소장님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 대형 쓰나미 같은 일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갔어. 원래 김태일 소장님이 갖고 있는 모습을 찾아서 직업적으로든 또는 인생을 어떻게 이제 펼쳐나가든 그는 이제 소장님의 몫으로 이제 오롯이 돌아갈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일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무리되기 전에 문제는 공익제보자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랬을 때 그 어려운 상황,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공익제보자는 어떤 태도로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어. 왜냐하면 직업을 구할 수도 없죠. 예전에는 막노동 나갔지 않습니까? 그거 나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찰 조사나 수사를 받는데 어디에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할 수도 없는 이제 상황 같으면 결국 이 어려움을 누군가에게는 얘기를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김태일 소장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스픽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면 지금 현재 어려움을 좀 극복 또는 벗어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그것은 이제 각자 판단할 몫이죠. 그리고 아까 소장님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받아들이는 분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려되고 좀 불편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김태열 소장님이 걱정해야 될 일은 아니고 받아들이는 분이 아주 자유롭고 편안하게 결정하시면 그 결정이 마음으로 위로와 도움을 주든 경제적으로 위로와 도움을 주든 이것은 여러분들의 판단할 몫이니 다만 이런 처지와 상황을 공유를 좀 꼭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최초에 갖고 있던 그 공익제보자로서의 초심 여전히 지키고 있고 재판은 재판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끝까지 이제 밝히겠다고 하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 몫으로 좀 남겨드리고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이렇게 자막으로 김태일 소장님의 계좌번호를 공개했던 것은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오해하실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지원해 주는 것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한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원을 해주실 분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스픽스 대표로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김태일 소장님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의 제 진심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잘 전달되고, 김태일 소장님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판단은 여러분들 몫으로 제가 돌려놓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 사건이 처음에 세상에 드러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어떤 언론이라든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위에 강 국장이 어떤 그렇게 하는 모습과 내가 과연 여기서 내가 움츠려야 되겠느냐, 거기에서 좀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강 국장한테 모든 진실을 내가 밝히는데 힘이 돼야 되겠다. 나 또한 또 강 국장이 모르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모든 걸 밝히겠다. 그래서 첫째는 어떤 강 국장이 그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용기가 됐고, 그리고 어떤 주위의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던 분들이 또 명태균과 김영선을 알고 있던 분들이 저한테 용기를 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끝나는 날까지 있는 그대로 모든 사실을 진실을 밝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일 소장님 이렇게 모시고 본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담담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제 권유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저희들이 끝까지 김태일 소장, 강혜경국장 공익제보자로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면서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시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태일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다른 홍보 없이 이 말씀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